안녕하십니까, 권영호입니다. 오늘은 26강 폴란드 공화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치포스폴리타 폴스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리퍼블릭 오브 폴란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또 처음에 이 폴란드가 출발될 때, 공화국 출발할 때 이 카톨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애국심과 카톨릭 두 가지로 저는 상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폴란드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내려왔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고요. 수도 바르샤바, 또 옛날의 수도 크라쿠프를 구석구석 여러분 함께 답사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의 국기는 아주 단순 영롱합니다. 하얀색하고 빨간색이죠. 1807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1919년에 와서 완전히 확정을 했습니다. 하얀색은 희망을 나타내고요. 붉은색은 투쟁을 의미합니다. 폴란드의 이 자연환경, 왼쪽 지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무 평평하죠. 이 나라의 폴은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판의 나라다. 전체적으로 이 국토에 제일 높은 데가 이제 몇천 미터가 되지만 대부분의 시험들은 300m 이하의 이렇게 낮은 이 들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판 사이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비스와강, 영어로는 비스툴라강이라고 그러는데요. 강이 구석구석 흐르면서 농업용수를 공부하고 생활용수를 보급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농사짓기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는 러시아 연방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농업 생산이 많은 농업국가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되는 31만 2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인구는 이제 3,800만, 4천만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나라죠. 오늘 저희들이 답사를 가보려고 하는 도시들은 네 군데입니다. 바르샤바, 이 나라의 수도였죠. 크라쿠프, 옛날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발트해 근처에 있는 슈체친, 그리고 그단스크. 그 두 도시는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가고, 나머지 바르샤바하고 이 크라쿠프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제가 이제 이 폴란드의 지형, 자연환경을 왼쪽 지대에 올랐는데요. 이게 이제 저평안으로 쭉 들판 지역도 있고, 그 사이에 비스툴라강, 비스강이 흐르면서 이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거죠. 옆에 있는 게 비스강인데요. 굉장히 아주 이 폴란드로서는 생명의 강에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강입니다. 그 대평원 지대를 제가 이제 사진에 올려놨는데요. 폴란드 북부에 있는 그라보, 폴란드 대평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평에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밀밭이 쫙 전개되면서 이제 이 나라 사람들한테 농산물을 공급하고 땅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다 주는 그런 이 땅이다. 폴란드 국토의 절반 정도가 농지거든요. 여기 한 900만 명이 삽니다. GDP는 2.4%밖에 안 되지만 이거가 이제 큰 문제가 안 되고요. 농사 지면서 사람들과의 사이를 돈독히 하고 또 고향을 사랑하고 애국심이 생겨나서 폴란드는 96.9%가 폴란드인입니다. 단일 민족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드문 나라입니다. 또 호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왼쪽 지도 상단에 보면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이게 마수리안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호수가 쫙 있는데 2,000개 이상의 호수가 있어서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천혜의 국토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강이 있는데요. 이 슈테티 산맥하고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이게 쭉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북쪽으로 흘러가서 이 슈체친에서 발트로 들어가는 오드라 리버, 독일어는 오데르강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독일하고 폴란드의 국경을 이루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폴란드 안에서는 한 187km 정도 되는데요. 아까 있는 비스와강은 한 1000km 정도 되는 그런 긴 강입니다.
그래서 이 오드라강, 이 강 때문에 이 폴란드하고 독일 사이는 자연스러운 국경을 이루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폴란드 브루츠와프라는 그 이 도시 지역 주변에 있는 오드라강입니다. 아주 참 이 나라로서는 중요한 강 중에 하나죠. 오른쪽 지대부분에 오델강이 있고요. 나이스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델강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나이스강은 이제 왼쪽으로 쭉 흘러내려가는 강인데요. 이 오데르 나이스의 선, 이 강이 1945년 독일하고 폴란드 사이에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국경선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두 나라는 이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1000km 정도 되는 브슈아강, 이 강이 쭉 흘러내려가는 것은 이제 내륙 지형에 해당되고요. 오드라강은 쭉 내려가서 슈제친 석호를 지나서 발트해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슈제친이라는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그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슈제친하고 이 오드라강하고 슈제친 석호 발트해 북부로 진출할 수 있는 폴란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 지역에 해당된다. 왜 중요하냐? 이 지역에 예카테리나가 여기서 출생을 합니다. 우리가 러시아 완방에서 이제 살펴봤던 대단한 그 여제죠.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에 오게 되는 이제 표트르 대제하고 예카테리나 대제 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출신은 여기 출신입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은 프로이센 영토에 해당됐었어요. 여기서 이제 러시아로 이제 시집을 가서 러시아를 이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슈제친은 이제 서울의 한 반 정도 면적이죠. 301제곱킬로미터. 인구는 한 80만 정도 되는데요.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슈제친 대성당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두칼레 성입니다. 그래서 슈제친은 이 폴란드 사람들한테 있어서 발트해로 진출하는 중요한 도시 지역 가운데 하나다. 재미나는 이 소나무 숲을 하나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폴란드의 서쪽 지역에 해당되는 그리피노라는 지역이에요. 1930년도에 약 4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나무가 올라오다가 갑자기 구부러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소나무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게 죽고 또 나오고 죽고 또 나오고 똑같은 거 나타나고요. 주변에는 곧게 오르는 소나무 숲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아마 그 연구 대상으로 해서 폴란드에 찾아가고 싶은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구부러진 소나무 숲입니다. 역사적인 것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라는 그 나라, 왕국은 폴라니에라고 하는 부족으로 출발해서 6개의 부족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쳐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서슬라브족에 해당됩니다. 폴라니의 폴자를 따가지고서 폴란드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들판이다 이런 그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십자가가 대단하죠. 이게 966년 4월 14일 처음 나라가 출발할 때부터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여서 1000년 이상 이 폴란드는 카톨릭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폴란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카톨릭 교도들이 무려 87%나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폴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 중 하나가 신학과 들어가는 겁니다. 그 메수, 제수 삼수에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폴란드라는 나라는 이 카톨릭으로 해서 오랜 그 세월 동안에 나라의 정체성을 지킨 나라 가운데 하나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폴란드 여러 부족들을 합쳐서 하나의 나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미에스코라고 하는 이제 이 설립자죠. 이 피아스트 왕조를 만들게 되는데요. 오른쪽 지도에 보면은 폴란드라고 써 있는 그 글자가 지금 폴란드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미에스코가 그 나라를 세울 때는 훨씬 더 면적이 넓었어요. 폴란드는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그 사이에 굉장히 영토 변경이 많은 나라입니다. 농경지니까 전투보다는 그냥 그 나라에서 편히 살았는데 옆에 강대한 나라들이 많이 생기면서 굉장히 인구의 세월을 겪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피아스트 왕조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였느냐? 이 카시미에시 3세로 나와 있습니다. 카시미에시 3세는 유일하게 폴란드 왕 가운데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는데요. 이분이 외교술이 굉장히 뛰어났었다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 주변 국가하고 잘 외교를 해서 폴란드의 위상을 올려놓고 국가의 틀을 가질 수 있는 법전을 만들고 사회 하부 구조를 구축해서 폴란드의 오늘을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크라쿠프의 바벨성에 있는 거기에 영묘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따 바벨성을 저희들이 가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카시미에스 3세는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스트 왕조는 끝나버립니다. 왼쪽 사진에 나온 이분은 이제 야드비가 여왕인데요. 야드비가가 이제 폴란드 출신이고 리투아니아에 있는 그 왕을 같이 결혼해서 야기 에우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기 에우어 왕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는데 이 야드비가가 아주 통치를 잘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이를 출산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이제 카시미에스 4세가 왔는데 합스부르크 엘리자베스 이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무려 이분은 자녀를 13명을 갖습니다.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7명이어서 그 자손들이 전부 왕가들하고 결혼한 바람에 이 엘리자베스는 야기 에우어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냐? 지도로서 잠깐 설명하면은 폴란드가 이제 왼쪽 지대본 있잖아요. 옆에 리투아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합쳐서 하나의 이 왕국을 만든 거죠. 이게 야기 에우어 왕조인데요. 이게 점점 세력이 커져가지고서 오른쪽 지도에 있는 것처럼 보헤미아 왕국, 지금의 체코에 해당되는 곳이죠. 그 다음에 헝가리까지 합쳐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국력을 발휘했던 나라로 됩니다. 근데 나중에 분열이 돼서 요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또 헝가리, 보헤미아가 나눠지고 분열된 게 점점 더 지나쳐서 나중에는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 전에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을 구성해서 하나의 통일된 왕국 체제를 갖춘 것이 1569년에 루블린 조약입니다. 여기에서 양나라 합쳐서 폴란드로서는 요나를 폴란드 제1공화국 출발로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 지역이 대단합니다. 이 폴란드, 그 다음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에라리 상국, 그 다음에 이쪽이 우크라이나까지 대단한 면적을 다스렸던 이런 나라인데요. 또 폴란드는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쪽 서부, 동서부 유럽에 맹주국가에 있었다. 226년간이나 맹주국가에 있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폴란드 사람들은 제1공화국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러시아가 강해지잖아요. 프로이센이 또 나타납니다. 아래에 또 합스부르크 나타납니다. 이 세 나라가 점점 이렇게 폴란드를 분할해 가져갑니다. 그래서 1795년에 폴란드 나라는 없어져 버립니다. 지구상에서. 너무 좀 당황한 건데 현실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는 자그마치 1918년까지 나라 없는 서로 또 러시아하고 프로이센, 독일이죠. 오스트리아한테 지배받는 식민지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1918년에 11월 11일 날 독립을 합니다. 폴란드는 요나를 제2공화국 출발로 하는데 오른쪽에 1918년에 있어서 그 폴란드 주변에 이제 영토에 대한 그 그림들이 여러 나와 있습니다. 1922년도에는 이제 많이 회복을 했죠. 18년에 독립을 해서. 그러다가 쭉 지냈었는데요. 느닷없이 1939년에 나치가 폴란드에 와서 그냥 병합을 해버립니다. 나라가 또 없어집니다. 근데 45년이 됐는데 이번엔 소련이 들어와 또 가져가 버립니다. 폴란드는 자기 나라를 갖고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또 없어져 버리는 이런 불운을 겪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따 설명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떤 또 일이 벌어지냐면 나치가 들어와가지고서 이 폴란드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한때는 바르샤바에 사는 사람이 3명보다 1명이 유태인일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이 강박 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죽이잖아요. 자국이 600만 명을 죽였는데 이것이 이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입니다. 바르샤바 300km 되는 지점에다가 이 수용소를 놓고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이런 이 비운이 벌어지죠. 나치의 만행이 벌어졌던 곳이 이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해당됩니다. 1945년도에 폴란드 영토는 어떻게 됐느냐. 왼쪽 지도에 나와 있듯이 이게 이제 전체가 푸르스로만 경계에서 있던 것이 원래 그 지역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러시아에 많이 뺏겼습니다. 분홍색으로. 그 대신에 독일 쪽은 많이 가져왔어요. 다시 국경이 이제 빨간색 비슷하게 돼서 오늘날의 국경선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라는 나라는 이제 영토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뺏고 수복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그 아우슈비츠에서 많은 그 유대인들을 죽였지만 폴란드 사람들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1970년에 독일의 수상 빌리 브란트가 여기 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잘못했다. 사죄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른바 빌리 브란트가 게토 기념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기. 유명한 사건이죠. 1970년에 이제 있는데 그 이름의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폴란드에는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갖고서 니팔, 빌리 브란트의 니팔 폰 에르샤우 이게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이제 이 사죄하는 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폴란드에서 이렇게 불행한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폴란드 출신의 이제 교황이 출연하는 거죠. 요한 바오로 2세. 바오로 2세가 1979년에 이제 바르샤바에 옵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폴란드의 얼굴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 공산화 취지에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폴란드인이 각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용기를 얻어갖고 그단스크에 있는 노동자 레흐 바웬사가 솔리데리티, 자유노조 운동을 펼칩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르니까 1983년에 다시 한번 옵니다. 와가지고서 재차 바르샤 방문해갖고서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폴란드 국민들이 용기 백배 해가지고서 이제 계속 봉기를 일으키고 공산당과 싸워갖고서 드디어 1989년 공산당을 몰아내고 제3공화국을 만드는 이런 이제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2014년 11월 1일 날 바르샤바 또 폴란드 국민들이 대부분이 나와가지고 독립기념을 행진하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폴란드 말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카톨릭이죠. 기독교입니다. 종교에 대한 이 의식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났어요. 이른바 체스토호바 야시니고라 수원에서 이제 있는 이 성모, 검은 성모의 사진인데요. 326년에 예루살렘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죠. 헬레나가 이 사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폴란드에 체스토호바의 14세기에 옮겨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체코의 후스 개혁파죠. 후스파가 여기 와서 이 그림을 가져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뺏기려고 하다가 성모의 그림에다 이게 상처를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검은 성모 이 사진으로 해서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폴란드 사람들은 이 체스토호바 야시니고라 수도원에 오는 거 이것이 아주 너무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966년부터 카톨릭을 받아들였는데요. 오늘날까지도 87%가 이 카톨릭을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먹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찍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상업거래를 했습니다. 그단스크.
그 발트 연안에 있는 그 해안 도시죠. 여기에서 이제 그 바웬사가 자유노조 운동도 폈고요. 옛날에 이 저기 단지라고 그랬거든요, 독일에. 굉장히 중요한 무역항입니다. 일찍부터 상업거래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1479년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상업거래소 그 사진인데요. 너무 이쁘게 지어놨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 발전이 됐었는데 이게 외세에 시달리고 식민지 상태에 있고 나치하고 독일한테 또 오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경제 체제에서 자유경제 체제로 바뀌면서 최근 한 20년간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한 17,000불 정도의 소득을 올려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학문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노벨 수상자가 자그마치 19명이 됩니다. 전 세계 13번째 되는 그런 나라죠. 민족의 이 자긍심이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몇 사람 들겠습니다. 폴란드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학자, 세계적인 인물이 한 너댓 명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죠.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전 세계에는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1543년에 천구의 회전에 관한 책을 통해 가지고서 그거 아니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따져야지 지구가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무너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죠. 이분이 이제 그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던 학자고요. 신학 박사였는데요. 자그마치 5개 나라를 부서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크라크푸트 야기 예우대에서 공부도 하고 이탈리아 가서 공부해갖고 이 철학에 대해서 또 굉장히 해박했다고 합니다. 의학도 알고. 그래서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에서 정말 자랑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람이 이제 프레데릭 쇼팽이죠. 쇼팽은 우리가 이제 쇼팽의 녹턴을 이렇게 들어보면 피아노 소리가 너무너무 잔잔하잖아요. 빗방울이 떨어지지 조용히 울리면서 땅가미가 짙어지는 저녁에 이런 분위기를 잘 묘사합니다. 그 피아노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리슈트하고 굉장히 또 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살 때 이제 파리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피아노를 쭉 치다가 39살 때 이제 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조국 폴란드에 대한 사랑이 굉장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사람들은 이 쇼팽을 자기 나라의 위인으로 얘기해서 이 바르샤바에 들어가는 국제공항 이름을 이 쇼팽 이름을 집어넣어서 쇼팽 국제공항으로 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제 피아노를 잘 치니까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조성진도 가서 상 받아왔던 그런 나라인데요. 이게 이제 이 콩쿠르에서 우승하게 되면 세계적인 음악가로 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놨다. 프레데릭 쇼팽은 이제 이 폴란드 사람들한테 큰 긍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을 말씀드립니다. 마리 퀴리입니다. 얼굴이 좀 굉장히 쾌하게 보이죠. 이게 말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방사능에 피폭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당시는 몰랐는데 이 폴란드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만 여자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리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피에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 사귀입니다. 둘이서 이제 같이 연구원에 있다 결혼해서 딸 이렌까지 낳았는데 그때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갖고 이 광석에서 라디움을 발견해내죠. 손으로 막 만지고 뭐 이런 바람에 방사능이 피폭이 돼버린 거예요. 1903년에 남편과 같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 피에르는 이 퀴리한테 조그만 선물 하나 사러 갔다 오다가 이 전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굉장히 시리를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극복해내서 막 연구를 해갖고 나중에 폴로늄은 이제 폴란드 이름을 딴 이제 원소인데요. 이걸 연구를 해서 노벨 화학상도 받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딸인데요. 딸도 열심히 연구해갖고 남편과 같이 35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편하고 같이 묻어놨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장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파리의 빵대왕에다가 이제 이장을 시키려고 보니까 몸에서 방사능이 방출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 꾀리를 납관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남편과 같이 빵대왕에다 이장을 했고, 꾀리가 썼던 여러 물품들이 다 피폭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부 집어넣어서 그 방사능의 그 반감 기간이 1600년이라고 돼요. 1600년 동안에 납관에다 그 관계에다 넣어서 보관하기로 그렇게 됩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이제 연구를 해서 이른바 방사능의 그 원리를 발견해낸 대단한 인물입니다. 꾀리, 마담 꾀리. 또 한 분은 이제 폴란드의 자랑거리죠. 264대 로마 교황 요한 바울 2세인데요. 1978년에 크라크프의 그 대주교였다가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잖아요. 무기명 투표를 해서 이제 교황에 선출됐습니다. 2005년까지 있다가 이제 소천하게 되는데요. 위트레이트에 있던 이 이탈리아 교황이 선임되고 나서 자그마치 455년 만에 비이탈리아계 교황이 출연했고요. 슬라브계 교황은 이 바오로가 최초라고 합니다. 지금의 교황은 이제 아르헨티나 출신이잖아요. 전통적으로 전부 이태리인들이 했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교황을 했느냐? 굉장히 기본 기독교관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공을 외치고 세계 평화 반전 도덕관 이런 거 했는데 언어가 대단해. 10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포교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살아생전에 100개 이상의 나라 가서 직접 이 미사를 집전하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브라질에 갔었거든요. 그때 바오로 2세가 왔던 그 흔적이 거기 있었습니다. 2014년에 이제 성인으로 시성됐던 폴란드가 자랑하는 그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 네 분 말고 로자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이제 여자가 있죠.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 레흐 바벤사. 그래서 폴란드라고 나라를 전 세계에 빛나게 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 나라가 폴란드다. 바르샤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르샤바 시가지가 너무 멋있습니다. 517제곱키로, 서울보다 조금 좁은데요. 한 300만 명이 사는 게 도시입니다. 바르샤바에 사는 사람을 바르소비안이라고 하는데요. 북쪽의 파리로 이렇게 평가받는 아주 멋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이제 바르샤바라고 하는 그 명칭이 어디서 나왔느냐? 전설에 따르면 바르스라는 사람이 사와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전쟁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바르샤바 이런 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르샤바의 그 구시가지 광장에 1855년에 인어상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 인어상이 독특하죠. 한 손에는 칼 있고 한 손에는 방패가 있는데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인어를 잡아가지고서 덫에 이게 가둬놨다고 그러대요. 근데 인어가 막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니까 어부들이 구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어가 그 고마움으로 해서 창과 방패를 늘 가지면서 이 바르샤바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는 1622년부터 이 지역에 쭉 전해져 와서 이 나라는 이제 이 창과 방패를 든 인어를 아주 굉장히 자기들의 수호 성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예 바르샤의 문양을 만들었어요. 1938년에 창과 방패를 문양이고 2006년에는 이제 공개 경쟁을 통해 갖고 바르샤의 공식 로고를 만들었어요. Fall in love with 바르소. 영어로 바르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로고입니다. 그러니까 인어를 상당히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르샤바가 이제 원래 그 수도는 아니었었거든요. 크라크프가 수도였는데 1596년에 지기스문트 3세 바사 왕이 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라크프에 있는 수도를 이제 바르샤바로 옮겨놨는데 이분이 길어가지고 1644년에 지기스문트 기둥을 이렇게 높이 세워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빨간 건물이 이제 캐슬입니다. 캐슬 스퀘어, 성광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광장이 상당히 이제 이 바르샤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좋은 광장입니다. 왜 크라쿠프에서 바르샤바로 옮겼느냐? 예, 그 당시 크라쿠프에는 여러 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괴롭혔고 또 패스트가 또 창궐 했다고 합니다. 그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지기스문트 3세가 이쪽 바르샤바로 천도를 했습니다. 참혹하죠. 1945년에 이 나치가 이 바르샤바를 폭격을 했어요. 너무 유태인들이 많으니까 자그마치 이 도시의 85%가 잿더미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참혹한 사진이 있는데 너무 참혹해서 비교적 좀 이렇게 잘 정리된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너무 야만 행위죠.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던 이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폴란드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날 완전히 새로운 신도시로 바꿔버렸습니다. 나중에 미국 가서 시카고로 이제 제가 설명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오늘날 세계적인 신도시들은 거기 여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생겨집니다. 바르샤바도 이제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 이 도시를 보면서 얼마나 이 폴란드 사람들이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나라와 도시를 키우는가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나라의 구시가지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로 지정된 곳인데요. 이 지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지기스문트 3세 바사의 동상이고요. 기둥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올드타운의 스퀘어 구시가지 광장 이게 바르샤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장도 만들고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또 장벽은 이렇게 잘 만들어놔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샤바라는 도시고 그렇고 폴란드 사람들이 있고 상당히 역사적인 이 전통 이거를 강조하는 이런 민족이라고 느껴집니다. 바르샤바 대학교입니다. 181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오래됐어요. 200년 이상 된 도시인데 대학인데요. 크라쿠프에 있는 야기 에워대학교를 분교를 출발해서 아예 왕립으로 만들게 됩니다. 바르샤바 대학교가 이제 그 안이 공원처럼 잘 가꿔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 도서관 건물을 보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녹색을 주로 쓰고 여기에서 이제 폴란드와 또 이 많은 세계적인 지도자를 길러낸 대학이다. 아주 특징적인 건물 하나를 또 올려놨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천문관입니다. 2010년에 졌는데요. 옆에 있는 건물이 이제 코페르니쿠스 붙어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소녀들이 와서 직접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천문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몇 명의 세계적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갖고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키울 수 있다. 이걸 교육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쇼팽. 너무 좋아하죠. 1954년에 바르샤바에 프리드리히 쇼팽 박물관을 만들어서 헌정을 했어요. 이 여러 쇼팽 관계자는 이제 이 전시물이라는 작품 이런 것도 전부 다 해는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건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폴란드는 이제 총리가 실권을 갖는 그런 나라인데요. 어쨌거나 대통령은 1643년에 생겼었는데 이걸 94년에 재개조를 해서 지금 대통령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유제프 포니아토프스키 왕자의 말탄 동상이 있죠. 좀 특징적인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바르샤바에.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서 지은 건물입니다. 폴란드 사람들한테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건물입니다. 이게 자기 나라가 식민지라고 해서 은혜로 내려준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 지난번에 러시아 연방했을 때 모스크바 대학교 생각이 나죠? 그렇습니다. 모스크바 대학교를 지었던 그 건축가가 여기다가 지은 건물입니다. 복합 건물인데요. 그래서 이제 말은 문화과학궁전이다. 그래서 1955년에 지었는데요.
폴란드 사람들, 특히 바르샤바 시민들이 이걸 폭파해야 된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아픈 과거지만 과거는 과거니까 지키자 그래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 PKNI, 페이킹으로 발음되는 바르샤바의 문화과학 궁전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름 피아노 리사이트를 보는 장면인데 쇼팽의 조각물이 있어요. 바르샤바에 있는 그 공원인데요. 와지엔키 공원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옛날에 귀족들, 왕족들이 즐기던 그런 공원이었고 그 안에 목욕탕이 큰 게 있어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일반한테 공개해서 1918년부터 일반 공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공연도 보고 그다음에 산책도 하고 가을철 와지엔키 공원의 그 장면인데요. 너무 멋있잖아요. 가을에 이 폴란드의 여러 이 공원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지엔키 이제 별칭으로 로얄 베스 파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톨릭 국가니까 이 성당이나 교회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카르멜 교회 1783년에 진 교회 건물인데요. 너무 특징적이어서 하나 올려놨고요. 오른쪽에는 루터 교회입니다. 삼위일체교회에서 1780년에 했는데 아주 특징적인 교회. 천편일률적으로 있지 않고요. 각각 특성에 맞도록 잘 지은 그 건물이라서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멋있는 건물이죠. 바르샤바 대극장입니다. 폴란드의 오페라든가 발레,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 100여 년 전부터 이 공연이 이루어진 유명한 대극장 건물입니다. 옛날의 수도, 전 수도인 크라쿠프로 가보겠습니다. 크라쿠프에는 이제 비수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이 워낙 이제 비수강이 골고루 흐르니까 비수강이 있는 그 수녀원인데요.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면적은 이제 서울의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이고요. 인구는 170만 정도 되는 그런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핵심은 바벨성이죠. 그래서 13, 14세기에 만들어졌는데요. 비수강 연면이 있는 특피암 지대에 228m 약간 높은 곳에다가 꽃익채로 요새 같이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폴란드 군주들이 약 500여 년간 살고 정치했던 곳이었는데요. 1500년대 초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르네상스 양식으로 완전히 새로 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그런 성체입니다. 바벨 성체인데요. 아주 잘 져놨습니다. 그 안뜰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이 폴란드 스타일을 잘 살리면서 르네상스풍으로 잘 져놓은 건물이고요. 크라쿠프의 대표적인 영상이 이 바벨성에 있는 세 개의 종교 시설입니다. 왼쪽에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 이 교회는 바벨 대성당이죠. 영묘로 쓰이고요. 여러 왕들의 묘가 여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예배당은 바사 예배당, 은종탑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기스문트 예배당, 금종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 그 다음에 바사, 지기스문트 이렇게 세 가지 딱 있는데요. 요 사진이 이 폴란드를 대표하는 영상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 대성당, 은종탑, 금종탑. 그리고 이제 안에 여러 중세시대의 갑옷이나 장신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있어서 박물관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여기에 있는 금은 종탑을 조금 더 클로즈업시켜서 보면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어요. 금종탑입니다. 이태리의 건축가가 와서 지었는데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르네상스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 지기스문트 예배당 금종탑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 대성당, 바사 예배당, 지기스문트 예배당 이거는 크라쿠프가 대표하는 그런 영상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폴란드의 크라프 중앙광장은 아주 유명한 광장입니다. 며칠 전에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폴란드가 EU에서 탈퇴하려고 하니까 국민들, 시민들이 와서 데모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 이제 중앙광장인데요. 여기서 모여가지고서 EU에서 탈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EU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라쿠프에서는 중앙광장이고요. 바르샤바는 캐슬 스퀘어 그쪽이죠. 가운데 있는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 클로스 홀, 직물회관, 천회관이라고 얘기하죠. 옛날에 이 크라쿠프가 이제 직물을 제조해서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생산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제조도 해야 되니까 그 장소가 요거에 해당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층이 상가 건물을 쓰고 2층은 박물관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 있는 건물은 이제 시청 시계탑입니다. 물론 시의회 건물은 다른 데로 갔고요. 요거는 기념물에서 시계탑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 동상, 이거는 이제 폴란드가 자랑하는 낭만파 시인 아담 마키에비치를 기념비로 세우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첨탑은 시계탑 위에 있는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로즈해서 보면은 요 왼쪽에 있는 두 개의 타워가 되어 있는 거, 이게 성 마리아 대성당이죠. 크라쿠프에도 대표적인 성당인데요. 1447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타운하우스가 보이고, 그 다음에 낭만 시인의 마키에비치 기념비 뒷모습이 보입니다. 마리아 성당에 올라와서 보면은 크라쿠프의 시가지가 녹지대가 충분히 있고 이제 이쁘게 보이는데요. 기실은 이 도시가 연료를 목재로 썼어요. 공기가 굉장히 탁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이제 좋은 날 찍은 사진이죠. 그 앞에 있는 교회 이름이 아달베르크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래된 대학 냄새가 나죠. 카시미에스 3세가 세운 야기에워 대학교입니다. 1464년에 세웠으니까 오래된 대학이죠. 700년 이상 된 대학인데요. 유명한 코페르니쿠스가 여기서 공부했었고 교황 요한 바울 2세가 공부를 했던 그런 이제 대학입니다. 멋있는 공원이 또 있어요. 폴란드에 공원이 참 좋은 데가 많습니다. 플랜티 공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폴란드가 자랑하는 여러 사람들을 상을 만들어 놓고 크라쿠프 시민들이 이제 가을철에 아주 멋있는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크라쿠프라는 옛날 도시에 아주 이색적인 이 시가지가 있어요. 이게 노바후테 지역이라는 곳인데요. 소련이 지배했을 때 도시 기능을 주거 기능하고 공업 기능 또 이 녹지 기능을 잘 섞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드는 도시 안에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노바후테 지역인데요. 지금 한 5, 6만 명이 사는 아주 특징적인 도시 구조죠. 계획도시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폴란드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폴란드는 공식 언어가 폴란드어입니다. 나라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요. 폴란드 사람들이 이제 96.7%가 같은 민족입니다. 서슬라브족들. 그래서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DP는 한 17,000불 정도 되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19명이 된다. 카톨릭이 87%가 되는 그런 나라다. 폴란드가 세계에 자랑하는 코페르니쿠스, 퀴리, 쇼팽,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를 배출한 나라다. 바르소는 1596년부터 폴란드의 수도가 되어 있고요. 크라쿠프, 이거는 이제 옛날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수도였던 나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7강 체코 공화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스카 레포블리카. 유명한 불타바강이 있고요. 샤를다리, 아름다운 광장들이 굉장히 많은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체코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체코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